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오늘 92만 8천원까지 올라주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 왜 내려오는지, 그리고 또 언제 어떻게 반등이 나올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공매도 금지 최대 수혜주, 지금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종목들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지만, 자, 이 이후에 계속해서 공매도 금지로 인한 최대 수혜주, 수혜를 받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딱 리포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앞으로 1년 동안 공매도가 금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최대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자, 이 종목군을 정리를 해서 또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공매도라고만 딱 써서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또 주가가 어떤 주식이 또 가장 강력하게 또 반등이 나올지, 자, 요것을 딱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공매도의 금지를 환영하는 의미로 공매도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정성껏 만든 요 리포트를 여러분께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10월 달에 어려웠던 장을 11월 달에 수익 많이 내시는데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가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전형적인 상한가 다음에 조정봉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에코프로는 테마주의 형태로 움직입니다. 테마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상한가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대장주인 포스코 홀딩스는, 그죠? 포스코 홀딩스는 이 상한가를 갑니까? 못 가죠. 20% 정도의 상승이 나오죠. 그 이유가 대형주고, 에코프로는 대형주가 아니에요. 대형주가 아니고, 예, 원래 테마주 같은 성격의 종목이었는데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한 7만원이었을 때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150만원까지 올랐다가 또 60만원쯤 70만원 80만원 가고 있는데, 자, 이 정도 급으로 올랐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둔해져서 그렇지 원래 테마주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확하게 또 내려와서 요 기법의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이 딱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부터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래대금이 어제 거래량의 지금 2배 이상 200%가 넘었습니다. 예. 지금 장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200% 이상 늘어나면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소리는 오늘 팔 사람들은 팔고 있다. 즉 어제의 상한가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죠. 그리고 나서, 예, 오늘은 90만원까지 올라가니까 팔 사람들 팔고, 그 다음에 전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올라갈 때에 올라갔던 이유가 개인들이 물론 추가 매수라든지 어떤 에코프로가 없는 사람들,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제 같은 호재에 냅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수익이 나니까 지금 팔아 제낍니다. 자, 그런데 그 물량은 미비하고, 원래 큰 세력들은 뭐예요? 그동안 에코프로를 최근에 단기적으로 공매도를 쳤던 애들은 지금 공매도 환매를 합니다. 환매를 하고 요걸 갖다가, 예, 안 팝니다. 환매수를 해서 공매도를 체결하고, 다시 공매도를 팔고 환매수를 해서 어제 상한가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가지고 오늘 수익이 났죠. 오늘도 1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92만 8천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일에 제가 일단 1차적인 저항대가 90만원입니다 라고 딱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2차적인 저항대는 심리적 저항대인 100만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92만 8천원까지 왔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해가지고 1차 목표가는, 네, 단기적입니다만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목표를 세웠어요. 다음에 조정 이후고, 그러면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크게 터졌기 때문에 팔 사람들 팔고 일부 새로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왔지만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또 올라줘야 또 100만 원까지 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바로 가기는 사실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때 여기 최초로 이때부터 MSCI 지수 편입이 끝나서 패시브 자금이 딱 들어온 게 다였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패시브 자금이 시작하는 날 8월 31일 날이 패시브 자금이 이날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날이에요 라고 하니까 이날 시작하자마자 한꺼번에 1조가 딱 들어왔어요. 패시브 자금이. 그러면 돈이 1조가 돈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요 1조가 돈이 딱 들어왔어요. 이미 8월 31일 날. 그것도 3시 30분에 장 막판에 딱 끝나는 그 동시호가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이에요. 동시호가에 1조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올 패시브 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8월 31일 날 이후부터는 돈 들어올 게 없네. 들어올 돈이 없다는 것은 이제 공매도 세력들한테는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공매도 애들이 때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때려서 120만 원 위죠. 120만 원 위에서 공매도를 때린 애들은요.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공매도 금지했어요. 금지. 자, 요 60만 원대에서 공매도 금지를 했어요. 60만 원대에서. 자, 120만 원짜리가 60만 원까지 떨어져 가지고 거꾸로 치면 거의 100%가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요 금지를 했는데 요게 지금 올라가 가지고 얘네들이 팔았을까요? 공매도를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얘네들은 안 팔았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에코프로를 막 20만 원, 제가 처음에 홍주식에서 얘기했을 때 15만 원대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5만 원, 20만 원 요 때에 첫 번째 상승 시작할 때 샀던 사람들은 150만 원이 갔을 때 팔았을까요? 안 팔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120만 원에 공매도를 친 애들이 60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공매도를 팔고 환매수를 했을까? 걔네들은 안 했어. 얘네들은 요쯤에서 공매도 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 밑에서 친 애들. 이제 막 90만 원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럴 때도 계속 공매도가 늘어났으니까 이런 데서 공매도 친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데서 공매도 친 애들은 잘못하면은 또 물린단 말이야. 공매도가 또 물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걔네들이 여기서 환매수를 합니다. 어제. 그래서 어제 걔네들이 여기서 판 애들 100만 원 밑에서 공매도를 친 애들 100만 원 또 조금 위에 뭐 101만 원, 102만 원 막 이런 데에서 100만 원 그 언저리에서 여기서 이하로 공매도를 친 애들은 바짝 하고서 올라오면 금방 100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실이 날 수 있잖아요. 특히 90만 원대에서 공매도 친 애들 뭐 80만 원대 이런 데서 계속 공매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공매도 친 애들은 잘못하면은 빨리 대처를 안 하면은 손실이 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손절치고 또 공매도 또 괜히 들어갔네. 공매도 치는 애들은 또 이른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여기서 대치기를 하면서 환매수를 해서 빨리 올렸죠. 그럼 환매수 해가지고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공매도에서 좀 손실이 나거나 이익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됐어 이제 난 빠져나와야지. 이러고선 오늘 싹 빠져나온 겁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배기로 여기서부터는 갈지 또는 조정이 또 나올지 최고의 변곡점 그게 바로 오늘이다 이겁니다.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공매도 친 애들은 안 팔아요. 여러분 같으면 팔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에 샀는데 100만 원까지 150만 원까지 갔다가 100만 원까지 떨어져도 끄떡 안 해요. 20만 원짜리. 똑같아요. 120에 샀는데 120까지 설마 올라오겠어? 이러고서는 안 한다니까요. 환매수 안 한다니까요.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잔량이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줄겠지만은 여기 있는 공매도는 공매도를 안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올라갔던 것은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이 성장성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요즘 나오죠. 그거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나오는 얘기고요. 불과 한 달, 두 달, 석 달, 3개월 전이에요. 3개월 전에는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3개월 사이에 그렇게 또 나쁘다고 하는 건 이랬다 저랬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주가가 오를 때는 오르는 쪽에 좋은 얘기가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는 거고
떨어질 때는 또 떨어진다고 해서 나쁘니까 떨어진다, 나쁘니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왜 그러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내 말이 맞았잖아. 그래서 자기 말이 맞았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고 말한 애가 맞는 거고, 또 떨어진 때는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애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지, 주가가 또 이렇게 올라가 봐요. 만약에 다시 막 에코프로가 100만 원 돌파해가지고 120, 130, 140 이렇게 올라가 봐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좋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또 나쁘다는 얘기 한마디 하는 애가 있으면 걔는 또 몰매를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다 이렇게 정확하게 수급과,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수급과 그 다음에 차트 요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항상 정확하고 맞다. 21선 위로 올라타면은 급등 나온다라고 100만원 때부터 60만원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서 맨날 얘기한 게 그 얘기잖아요. 근데 진짜로 21선을 딱 어저께 올라타니까, 시가에서 올라타니까 바로 상한가 가고 오늘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90만원까지 가면은 일단 1차적인 저항대가 돼가지고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랬더니 정확하게 90만원까지 오고, 딱 92만 8천원 찍으니까 딱 떨어지죠. 80만원을 깨냐 안 깨냐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시죠? 오늘 거래량이 전일의 상한가 간 거에 2배가 터졌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요렇게 위아래로 아래꼬리 윗꼬리를 달면서 가운데 딱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게 뭐예요? 어디로 갈지 나는 모르겠다. 이제 내일 돼봐야 알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 저점이 80만원입니다. 약 80만원이에요. 이 80만원을 내일 종가가 깨지 않으면, 즉 80만원대를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됐고 80만원대를 지지해 주면은 다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만원이 깨진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좀 위험한 상태고, 2차적으로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어디 있냐면은 요거 21선이에요. 요 21선. 21선을 올라탄 상태에서 21선 위로 간다는 것은 상승 추세로가 의미가 되는 것인데, 요 21선을 깬다! 그러면은 상승 추세가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1선이 깨지는 것은 어디냐? 21선의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74만원입니다. 가격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21선 그러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74만원입니다. 그리고 74만원 밑에 상한가에 시가가 73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종가상 아무리 못해도 74만원. 봐주고 최고로 봐준다 그래도 73만원. 73만원 밑으로 가면은 당장은 올릴 생각이 없구나. 다시 또 밑으로 빠졌다가 한참 있다가 또 무슨 호재가 있어야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호재가 아예 없지는 않다. 자, 이겁니다. 오늘 에코프로는 11월 7일. 자, 오늘 오전에 이렇게 뉴스가 딱 납니다. 에코프로 3분기 영업이익이 65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가까이 하락했다. 아니, 이 얘기는 지난달에 다 나왔던 얘기잖아요. 에코프로가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떨어진다는 얘기. 근데 주가가 지금 떨어질 만한 이유가 공매도 금지돼가지고, 공매도 금지로 인해가지고 쇼커버링 들어온다 그래가지고선 난리가 나가지고 상한가 치고 올라갔는데, 꼭 거기다가 대고선 요렇게 찬물을 끼얹는 요런 뉴스를 갖다가 꼭 냅니다. 희한하게. 그죠? 이게 뉴스도 지난달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물론 잠정 실적이고 이제 뭐 실적이 또 났으니까 이렇게 났다고 뉴스를 갖다가 내보내겠지만,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다 똑같이 이렇게 좀 냈어요. 그래서 이제 별로다.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또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제 공매도 금지로 인해 가지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쇼커버링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자, 바로 내년 해봤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자, 11월 달도 이제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자, 12월 달 되면은 산타랠리가 나오죠. 근데 벌써 11월 달인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똑같다고 제가
지난달에도 10월 달에도 10월 달이 항상 별로 제일 안 좋고 11월 달 되면 반등 나온다 그랬더니 정말 11월 1일부터 반등이 나오고 지금 어제까지 또 멋지게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12월 달에 산타랠리가 있죠. 자, 여기에다가 내년 금리 인하가 요게 딱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금리 인하가 정말 그 일요일 날 갑자기 공매도 금지 딱 얘기하듯이 미국에서 금리 인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솔솔 나오면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다가 금리 인하 단행 시작하면은 쫙 급등 이게 또 나온다고요.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한번 급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항상 에코프로는 올라가면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됩니다. 올라가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부터 다시 또 153만원까지 계속 이제부터 공매도 금지됐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죠? 이렇게 될 만한 게 없잖아요. 이때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딱 말씀드리는 대로 90만원까지 갑니다. 그럼 딱 90만원까지 갔잖아요. 80만원을 깨는지 안 깨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딱 드렸습니다. 자, 이후부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차전지 종목들은요. 2차전지 종목들은 항상 얘기하지만은 에코프로가 대장입니다. 에코프로가 떨어지면 다른 애들도 다 떨어지고 물론 개별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2차전지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이제 대장급으로 여기는 4-5개 있죠. 자, 에코프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당연히 에코프로 BM이죠. 자, 요거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금양. 요 정도. 그 다음에 또 좀 더 해봤자 이제 포스코 DX. 포스코 MTEC 요 정도까지가 일단 에코프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장주들이고 그 외에 그냥 개별 종목들 있죠. 개별주처럼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자, 그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니까 물론 전체적인 영향은 있지만 개별적인 호재가 있을 때는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은 에코프로가 올라야 따라서 올라가고 에코프로가 떨어지면은 더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갈 때는 에코프로가 요만큼 올라오면 다른 애들이 이만큼 올라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떨어질 때는요, 하락 추세일 때는 에코프로가 이렇게 올라오면 다른 애들이 요만큼 올라가고요. 에코프로가 요만큼 떨어지면 다른 애들이 이만큼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뭘 하려 그러면은 대장주로 하는 게 좋다. 요거를 딱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에코프로와 더불어서 이제 에코프로 쇼커버링 이후에 또 한번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공매도 금지에 따른 최대 수혜주. 자, 요것을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중기적인 입장에서 올라갈 종목들 딱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습니다. 여기다가 공매도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